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당초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놀 소식 제가 앞에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자, 못 보신 분들 이 카톡에 대한 내용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특히나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팬분들의 반응이 앞선 영상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영상에서도 엄청나게 실시간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사실 임영웅님의 오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이미 기사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신곡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자, 소씨가 분석해온 이야기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소씨가 예전에 임영웅님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가 발표될 때와 I'm Here로 앨범이 발표될 때 나름 예측해드렸던 내용이 어느 정도는 맞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 영상에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자, 어찌됐건 지금 임영웅님의 요번 유튜브 영상이 짧게 공개가 됐는데, 제가 앞선 내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영상을 공개했을까 하고 많은 영상들 중에서 왜 임영웅님이 노래를 녹음하는 순간의 모습을 공개했을까? 근데 그 영상 안에도 비밀이 버젓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건 대놓고 스포일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말씀드리기 이전에 요 장면에서도 어린 팬들이 빵빵 터졌어요. 왜 빵빵 터졌을까요? 저희 누군지 다 알아보시잖아요. 아티스트 임영웅이다라는 걸 다 알아보실 텐데, 중요한 건 임영웅님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과연 임영웅님인 걸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겠죠? 자, 잘 생각해보면 이거 임영웅님인지 못 알아보는 이 장면을 제가 왜 보여드리고 있느냐? 잘 생각해보니 임영웅님의 얼굴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의 얼굴이 다 가려지잖아요. 물론 마이크는 요 세로로 생긴 요게 마이크고, 요 가운데 있는 건 이제 제가 더빙하거나 할 때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요런 가리개가 없는데 이렇게 바람 소리를 막아줄 수 있는 이 가리개까지 함께 있는데, 이 가리개 크기가 정말 CD 크기만 하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작거나. 근데 지금 여기에 얼굴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놈아 우리 히어로 얼굴 돌려내라 막 이런 얘기도 지금 장난스럽게 나오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와, 얼굴이 정말 너무 작다. 얼굴이 저렇게 작으니까 지금 저기 얼굴이 다 가려지는구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굴이 지금 얼마나 작은 겁니까? 약간 감이 좀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영웅님의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많은 팬분들이 가슴이 어떻습니까? 콩쾅콩쾅 거리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임영웅님의 이 신곡 뜸들이지 않고 제가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사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 신곡은 우주비행사 별같은 팸을 품는 우주가 되고파. 자,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우주비행사다라고 임영웅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왜 우주비행사를 선택했느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팬분들과의 대화를 하는 도중에 팬분들이 굉장히 별 같다, 별빛 같다, 행성 같다. 그래서 이 수많은 팬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주가 내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던 거, 사실 우리가 콘서트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 별들을 품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은 결국 우주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주 비행사를 테마로 노래를 생각하고 있다. 잘 보면 이게 노래다, 신곡이다, 뮤직비디오다, 유튜브다 명확하게 지금 정하진 않았지만 이 대화 속에 그 내용이 딱 스포가 되어 있죠. 천천히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우주 비행사와 같은 테마를 가지고 가사를 써보자라는 생각만
해놓은 상황이었다. 우주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그런 감정들, 그런 게 좀 녹아서 나오면 재밌게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우주를 정말 좋아했다. 음악이 아니었다면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빅뱅의 흔적, 뭐 이런 우주의 이야기를 좀 녹여보자. 자, 잘 생각해보면요. 임영웅 님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한지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임영웅 님이 이렇게 콘서트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요, 몇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고, 행성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막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콘서트 때 잘 생각해보면, 많은 팬분들이 이것을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 아이고, 귀여워, 예뻐, 이렇게 넘어갔지. 맞네, 우리가 우주에 이 정도의 행성 숫자가 있고, 지금 우주가 이런 구조구나. 그런 거, 솔직히 관심 가지신 분들 많지 않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임영웅님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취미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과정들이요, 전부 다 스포일러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전국투어 콘서트 때는 임영웅님이 5월달부터 앨범을 발매하고 나서 콘서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임영웅님이 앵콜 콘서트까지 12월달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콘서트 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강렬히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소시만의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신곡 분석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시기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임영웅님이 신곡은 어떻습니까? 우주비행사에 대한 가사를 좀 담고 싶다.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가 폴라로이드를 녹음할 때니까 폴라로이드 발매 시기를 잘 생각해보면 그때가 여름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은 임영웅님이 녹음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는 기간 중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가 발매됐다는 게 놀랍다. 물론 발매 시기 자체는 11월 달로 굉장히 후반부였습니다만 이 녹음 과정 자체가 여름이었다. 물론 한여름인 8월 달인지 여름이 끝나가는 9월 달인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곡 작업이 이루어지면 아무리 빨리 해도 2달 이상은 걸리거든요. 11월 달에 모든 프로세싱이 끝나고 앨범이 발매가 되었다라는 건 최소 2달 전부터 곡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전부터 이제 뭐 곡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겠죠? 그럼 대략 8월 달부터 이 미니 앨범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최소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녹음과 곡에 대한 완성, 그리고 10월 달부터 어떤 형태로 발매가 될지 곡을 다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가 발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임영웅 님이 이 폴라로이드 곡 작업을 하던 당시에는 임영웅님의 전국투어 콘서트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 여름 시기에 우리 모르게 이렇게 폴라로이드의 미니 앨범, 더블 싱글 앨범도 작업을 했었다라는 건데 자세히 보면 이 여름 시기에서 임영웅님이 말했던 이 우주비행사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뭐 한 8, 9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라고 되어 있죠. 작년 8, 9월 중에서 1년이 지나면 언제입니까? 바로 올해 7, 8, 9월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임영웅님의 노래가 하나 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규 앨범이냐 아니면 싱글 앨범이냐, 요게 좀 중요하죠.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오늘부터 1년 뒤에 나온다라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오늘부터 1년 뒤면요, 오늘이 2023년 3월이니까 2024년 3월에 신곡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거 너무 뒤잖아요. 아니 그럼 그 전에 다른 신곡 앨범이 나오고 우주비행사의 타이틀은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때까지 임영웅님의 이 곡 작업의 속도를 보면요.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요번 임영웅님의 이 곡 작업하던 모습들 잘 기억해보면요. 작곡가분들이 다 뭐라고 극찬했죠? 아, 이거 뭐 디렉팅 할 게 없다. 수정할 게 없다. 그냥 임영웅님이 부른 그대로 곡 만들어서 발매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 곡 작업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빠르냐? 이 연기자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실 연기를 잘 못하거나 자꾸 NG가 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거 뭐 당연하게도 오랫동안 촬영을 해야 됩니다. 곡 작업도 똑같죠? 계속하여 감독의 마음에 안 드는, 작곡가의 마음에 안 드는, 가수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노래가 이어지면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거의 뭐 대다수의 작곡가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짜 몇 번 녹음 안 하고 끝낸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요번 이 폴라로이드 오늘 공개된 유튜브 영상으로만 살펴봐도 굉장히 지금 작곡가분들이 손쉽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잘하는데요? 와, 대단하다. 이야, 이런 감탄사가 임영웅님이 녹음 부스 안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 와중에도 어떻습니까?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임영웅님이 녹음하던 이 장소가 자세히 보시면 소씨가 최근에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렸던 바로 물고기 뮤직 신사옥 건물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이게 한참 예전에 이미 완공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 이것이 공개가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임영웅님이 더블 싱글 앨범인 폴라로이드를 녹음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사전 그런 연습 구간이 필요 없는 거죠. 어떤 연습?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연습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가동되고 있었던 스튜디오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2집 앨범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뒤처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희한하게도 1년을 기다려달라. 여기에서 일단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그래도 여름 때인데 이거 아무래도 몇 개월 뒤에 발매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여름이 되려면은 사실 7월 달도 있고 8월 달도 있습니다. 7, 8월이 본격적인 여름이죠. 그럼 지금부터 거의 5개월 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임영웅님의 이 미국과 해외 영화 개봉이 다음 달 4월 달 중하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 영화가 개봉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영화의 개봉 상영 기간만큼 최소 한 달 이상은 상영이 되겠죠? 그러면 5월 말일이니까 거의 6월 달이 됩니다. 그럼 6월부터 8월까지 또 7, 8월까지 시간이 뛰어요. 자,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1년만 기다려주세요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우주비행사가 됐건 2집 앨범이 됐건 임영웅님의 생일인 6월 16일을 기점으로 그 전 또는 그 이후 직후가 되겠죠? 7월 이전에 발매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나. 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소씨가 당초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임영웅님의 앨범이 I'm Hero로 자체가 이미 5월달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다음 정규 앨범 발매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 보통 1년 주기로 앨범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임영웅님의 더블 싱글 앨범인 폴라로이드가 정규 앨범이 나온 지 6개월 사이에 또 발매가 됐어요. 그것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 기간 중이었습니다. 자, 그럼 11월 달에 발매된 폴라로이드의 6개월 뒤면 5월, 6월이에요. 타이밍 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달이면 임영웅님의 생일과 딱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발매 시기가 6월, 7월 사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요번에도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예측이 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팬송이 아니냐. 그러니까 별들을 품을 수 있는 우주 이야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규 앨범이 아니라 우주비행사라는 테마로서 임영웅님이 직접 만든 자작곡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되는 게 아니냐. 요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 곡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곡이라고 한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많았던 I'm Here로 정규 앨범이 준비된 기간이나 임영웅님이 뭐 9월달 이후부터 방송 활동을 안 했으니 10, 11, 12, 1, 2, 3, 4, 5 거의 한 7, 8개월 만에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블 싱글 앨범인 폴라로이드는 딱 6개월 사이에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사이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앨범으로는 이 우주비행사라는 타이틀의 신곡, 미니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정규 앨범이 나오려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서 5월 달에 나왔던 I'm Here로 앨범이 아니라 11월 달에 발매된 폴라로이드 앨범 기준으로 따져봐서 1호부터 6개월 뒤인 한 7, 8월 여름으로 발매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국 임영웅님이 영상에서 언급한 이 1년을 기다려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임영웅님이 스포일러를 대놓고 했지만 그 안에 뭔가 이중적인 의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았거든요. 그냥 글자로만 해석한다면 지금부터 1년 뒤인 내년인 것 같고 이 영상 속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작년 여름이니까는 올해 여름일 것 같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이 발매되는데 한 8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미니 앨범인 더블 싱글 앨범이 나오는 데는 6개월밖에 안 걸렸으니 사실 폴라로이드 앨범에서 6개월 뒤인 5, 6월 달 빠르면 5월, 6월 사이에도 이 우주비행사 미니 앨범으로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그냥 여름 8월 달쯤에 정규 앨범이 나오는 건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6, 7월 사이에 정규 앨범이 나올 가능성 1번. 그 다음에 미니 앨범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면 5월 달에도 발매될 수가 있다가 2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두 번째. 임영웅님의 요번 이 우주비행사라는 컨셉 때문에 지금 많은 팬들은 요번 타이틀곡의 제목을 유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목 유추가 굉장히 좀 재밌는 제목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는 우주비행사다 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뭐 I am cosmos 또는 난 우주, 넌 별빛 도 있고 별을 사랑하는 우주비행사도 있고 소씨가 말했던 것처럼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이 영화에서 나왔던 My Little Hero 이것이 또 타이틀곡이나 앨범의 제목이 되지 않겠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My Little Hero 또는 우주비행사 이 두 가지가 타이틀곡 내지는 나오게 될 앨범명이 될 확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많은 팬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요 영상 중에 재미있었던 비밀 요소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뒤에 소파 보이시죠? 이 소파에 대한 비밀을 많은 팬분들이 탁 꼬집고 있습니다. 이 소파에 대한 비밀을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어떤 비밀이냐? 자세히 보니까 이 소파가 굉장히 좀 낯익지 않습니까? 이 소파가 뭔가 하고 봤더니 과거 임영웅님이 이렇게 격리 조치를 받았을 때 집에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컨텐츠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수염도 안 맨 모습으로 나오기도 했고 뭐 레고를 조립하는 모습도 나왔고 근데 이때 보였던 뒤에 이 소파가 자세히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이 소파의 모양, 컬러, 이 베개 방석들의 컬러감까지 다 동일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임영웅님이 갖고 있던 소파를 이렇게 스튜디오에 갖다 놨다 1번 또는 임영웅님이
이 집안에서 사용했던 소파가 이 소속사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협찬 제품이다. 이렇게 2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2번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임영웅님이 이 당시 때 이 TV조선 소속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묵고 있었던 숙소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숙소가 이제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임영웅님도 이사를 갔을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이사한 집에서는 이 소파가 아니라 다른 가구를 들이게 되어서 이것을 그냥 스튜디오 현장에 가져다 놓은 게 아닐까, 저는 뭐 요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찌됐건 요번 임영웅님의 오늘 영상 공개로 인해서 지금 팬들 사이에서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기대가 너무 된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안 가고 있었는데 이거 졸지에 시간이 더 안 가게 생겼다. 하지만 우주비행사라는 컨셉으로 임영웅님의 노래가 발매될 가능성은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영웅님이 이 우주 덕후로서의 이야기를 콘서트 중에 정말 많이 쏟아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우주 덕후인 모습에서 이미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우주가 되었다라고 임영웅님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우주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또 심오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임영웅님의 콘서트 중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 별빛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굉장히 작지만 저 별 하나하나, 행성 하나하나가 가까이에 가서 보면 굉장히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그 중에서는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큰 행성들도 우주에 저렇게 많이 존재한다. 그런 거대한 행성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 바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아니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이 별빛을 뿜어낼 수 있게 저는 태양 같은 존재로 수많은 행성이 태양의 별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게 보이게 하고 있듯이 자신도 이 수많은 거대한 행성들이라 할 수 있는 영웅시대 분들 한 분 한 분을 밝게 비출 수 있는 태양 같은 존재, 그리고 이 별빛을 품을 수 있는 우주 같은 가수가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임영웅님의 타이틀곡이 정말 우주비행사가 됐고, 나아가선 이 우주비행사가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가사를 노래에 담겠다고 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런던보이와 좀 유사합니다.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노래를 잘 생각해보면 사실 임영웅님은 런던 사람도 아니고요. 임영웅님이 원래 메탈 전문 가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런던보이 안에 가사를 잘 살펴보면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헌정 가사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는 곳마다 난 네가 보인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너에게 이런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한다. 모든 힘을 다해 너를 부른다. 이 모든 의미가 저는 영웅시대 분들이 향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런던보이가 되어서 임영웅님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결국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임영웅님이 우주비행사라는 컨셉의 노래가 정말 타이틀곡으로 선정이 되는 순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주비행사가 돼서 이 우주 속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별빛들, 저 행성은 누구, 뭐 목성은 뭐, 토성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사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이 행성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 행성들을 바라보며 나는 환상적이다라는 이런 감성을 팬분들을 별빛과 행성으로 빗대서 그 안에서 여행을 하는 우주비행사로서의 또 다른 임영웅님의 모습으로 노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상상해보세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몽환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우주 덕후였지만 이 런던보이 때도 아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했듯이 아마 이 우주비행사 때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할 겁니다. 이때도 보면 마션 아니고 임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션이라는 영화를 오마주했었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성에서 이렇게 조사차 갔었던 요원이 여기에서 이제 낙오하게 되면서, 낙오라기보다는 여기에 표류를 한 거죠. 이제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서
이 우주에서 살아남는 생존기를 담은 영화인데 임영웅님이 이 격리당했을 때 마치 자신의 집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있던 화성처럼 뭔가 색다른 장소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컨텐츠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심오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우주비행사가 돼서 나는 우주, 그리고 그 우주 속을 돌아다니는 또 다른 제2의 부캐릭터, 우주비행사가 되어서 이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별빛 행성들, 바로 영웅시대 분들을 빗대어서 만들어내는 과히 환상적인 노래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뮤직비디오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 뮤직비디오 제작을 과연 지금 엄청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CJ ENM의 파주 스튜디오에서 과연 촬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수호씨의 예측 예상이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헛소리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제가 볼 땐 우주비행사라는 컨셉의 타이틀곡이 빠르면 6월달 안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가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것과 관련된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제 2집 앨범 신곡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임영웅님이 이러한 형태의 스포일러를 했던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도 관련 내용이 뜨자마자 정말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공개가 됐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렇게 거의 뭐 직접적인 스포일러죠. 이런 스포일러가 나왔다라는 건 정말 수개월 사이에 임영웅님의 신곡 미니 앨범이 됐건 정규 앨범이 됐건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심장이 뛰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 수호씨가 저녁 식사를 하고 굉장히 심각하지만 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아티스트님을 통하여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함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